그럴 때는 119라도 부르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 모든 어지러움증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산부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저희 슈니 엄마가 임신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이었거든요. 네. 뭐 혹시 빈혈이 심한가, 혈압이 떨어졌나 해서 집에서 혈압계로 혈압재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니까 이게 위험한 어지러움인지 아닌지를 보니까 괜찮은데, 일반인 분들께서 어지러움을 느낀다, 평소랑 다르다 그러면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어지럽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지러운 원인이 빈혈?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기가 쉬우니까 혹시 뭐 철분제를 더 먹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굉장히 원인이 많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심지어 다루는 과도 신경과에서도 다루고 이비인후과에서도 다루고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임산부 분들 중에 어지러움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흔한 거예요? 일단 어지럽고 핑 도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임신한 분들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 되게 많네. 그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로 정신을 잠깐 잃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한 5%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원인으로 어지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흔한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임신을 하면은 신체적으로 변화도 많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율신경계 부조화 같은 게 생기면서 신경시민성 실신, 근데 그거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부조화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머리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임신하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직접 어지러운 거를 볼 때가 많은데, 초음파 볼 때. 아, 그래요? 네. 중기 이후에 배가 좀 무거워지면은 우리 몸 안에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커다란 정맥 있잖아요. 대정맥. 자궁이 그 정맥을 눌러요. 누우면. 네. 그걸 이렇게 누르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겠죠. 그래서 되게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 느끼는 게 정밀 초음파 볼 때. 보는 시간이 길잖아요. 아, 오래 누워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하고 좀 지나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자려고 누울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아셔야 될 게, 힘들면 누워있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임산부분들은 눕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못 자고 자꾸 옆으로 누워야 되고 그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미니 엄마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는데 임신하니까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치료 방법은 없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눕거나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천천히. 거. 맞아요. 그쵸. 갑자기 일어나면은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기 이후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빈혈이 생겨서 어지러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철분제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검사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요. 빈혈이 있으시다 그러면 철분제를 더 많이 드시거나 뭐 주사로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로 빈혈이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어지러움증이 갑자기 너무 심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빈혈 때문에 갑자기 어지러울 일이 별로 없고, 빈혈이 초기에는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거의 없죠. 임신 때문에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어지러우니까 철분제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정말 철분제가 필요할 확률은 별로 없겠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초기에 한 뭐 3개월? 그때 어지러운 거는 제 생각에 입덧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산모들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철분제는 이제 중기 이후부터 잘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몸에 철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몸의 철분은 평소랑 다를 게 없어요. 대신에 그 전에 만약에 빈혈이 있었다 원래 그러면은 좀 어지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면 산전검사에서 나왔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먹었겠죠? 네. 헤모글로빈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 사실 별 증상 못 느껴요. 만성 빈혈은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없어질 때까지.
임신 중에 그렇게 급격하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니까. 일반 분들이 어지러우면 빈혈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걱정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안심시켜드리려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하는 검사로나 진찰로 알 수 있는 어지러운 원인 말고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원인이 두 개로 나누잖아요. 중추성이냐 말초성이냐. 그러니까 이제 중추성이면은 머리, 말초성이면은 가장 흔한 게 이제 귀, 전정기관. 그런 걸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머리에 문제 생기는 거죠.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은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뭐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어지러운 경우. 사실 임신하신 분들은 젊고 그런 머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다. 하지만 이제 항상 고려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흔한 거는 이제 귀,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좀 흔한 것 같아요. 흔히들 알고 있는 이석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뭐 메니에르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이석증이 흔해요. 이게 이석증 증상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럴 때 좀 갑자기 심해지고, 어지러움증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구가 도는, 구토할 정도로 심하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중추성이 아니니까. 중추성은 어지러움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어지러울 거면 다른 증상이 분명히 막 있으니까. 마비가 생기거나 이러니까. 실제로 이석증, 뭐 전정신경염 이런 걸로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급하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어지러울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마비 증상, 아니면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진다던가 경련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비라는 게 꼭 안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리고 구토도 한다, 그런 증상이 어지럼증이랑 동반이 되면은, 그럴 때는 정말 급하게 119라도 부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은 이비인후과에서 이야기하는 말초성 맞아. 어지럼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금 빙글빙글 돌거나, 아니면 기립성저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검은 커튼이 몇 개 딱 세상 덮는 것 같이 그런 느낌, 그런 일상적으로 좀 겪을 만한 느낌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면 괜찮은 건데, 물론 그런 증상들도 없어지지 않고 너무 자주 반복이 돼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 또 중요한 게, 원인이 무서운 원인이 아니더라도 어지러운 것 때문에 다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얼마 전에도 임산부는 아니셨는데 지하철역에서 넘어지셨는데 그 미주신경성 실신이었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벤치에 얼굴을 부딪혀서 얼굴뼈 함몰되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임산부분들은 넘어지면서 배가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머리 다치신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하철 타면은 임산부용 자리를 따로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오래 서 있으면은 갑자기 또 실신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또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돼요. 맞아요. 이거는 모든 어지러움증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내용인데, 어지러운 거 참겠다고 서서 뭐 어디 잡고 있다가 넘어지면 부상을 입는 거니까. 기립성저혈압이나 이런 뇌로 피가 덜 가는 질환 같은 경우는 주저앉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쓰러지더라도 부상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서 의자에 앉는 것도 안 되고 바닥에 쭈그려 앉는 거지. 주저앉아 이렇게.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3주쯤 되면은 장기간 동안 운전은 삼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운전하다가 어지러우면 안 되잖아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임산부분들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을 때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자가 진단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진단이 어려운 거고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느꼈던 어지러운 증상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면, 아주 심각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마비나 심각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잘 적어놨다가 진료 보러 갔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이게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좀 당겨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다는 걸 말한다고 혼내실 선생님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럼요. 중요한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분이 임신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게 많구나. 그리고 남편분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맞아요. 그래서 왜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임산부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데 저희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꾀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임산부,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